부장님, 그 프로젝트는 꼭 제가 맡아야 합니다. 기필코요. 자신감에 차 있는 한 사원은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장기 출장을 다녀와야 했죠. 그런데 왠지 한국에 가기 위해 프로젝트를 맡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왜 한국에 가고 싶었던 것일지 궁금해지는데요. 해외 커뮤니티와 SNS 후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오클라호마에 살고 있는 밀라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야심차게 한국의 회사와 협력을 맺고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를 꼭 맡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참 친숙하고 제가 좋아하는 곳이었습니다. 제게 한국이 친숙해진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어렸을 때 7년도 넘게 친하게 지내던 한국말도 못하는 한국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꼬마 때 만났으니 고등학생이 되던 시절까지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우리 옆집으로 쏙 이사를 온 루카스는 부모님이 한국에서 이민을 오셨으나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거의 미국인이나 다름없었죠. 우린 성별은 달랐지만 정말 절친처럼 지냈습니다. 저는 좀 알가닥 같은 성격이라 어렸을 때부터 루카스의 외모만 보고 차별하고 놀리는 친구들로부터 구해줬습니다. 대신 나서서 때려주고 욕해주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친하게 지내면서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매일 같이 놀고 같이 숙제를 했었어요. 사실 같이 숙제를 했던 건 아니고 루카스의 숙제를 매일 베꼈다고 해야 맞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하루 종일 놀고 루카스의 엄마가 해주시는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고는 했습니다. 거의 매일 같이 저녁을 얻어먹고 왔으니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민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도 늘 숙제만 하고 집에 오라고 성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루카스네 집을 너무 좋아해 그럴 수 없었습니다. 루카스의 엄마는 한국에서 먹던 음식들이라며 맛있는 음식들을 자주 해주셨죠. 저는 특히 혀가 얼얼할 정도로 매운 고추장이 들어간 음식들을 좋아했습니다. 루카스의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면서 늘 혹시 전생에 한국인이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신기해하셨습니다. 제일 좋아했던 것은 비빔밥과 쫄면이었어요. 아삭한 오이와 양배추, 새콤달콤한 매운 고추장 양념에 싹싹 비벼먹는 쫄면을 진짜 좋아했습니다. 비빔밥도 그 고추장 양념만 있으면 게임아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이별의 시간이 찾아왔었습니다. 아빠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우리 집이 이사를 가게 되었었죠. 저는 부모님께 그냥 루카스네 집에서 살겠다고 부모님만 이사가라고 생떼를 부렸습니다. 부모님은 넌 루카스가 그렇게 좋니? 놀리셨어요. 그런데 루카스에게 미안하지만 저는 루카스의 엄마가 해주는 한국 음식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쫄면을 못 먹는다며 루카스의 엄마 품에 안겨 얼마나 울었던지 루카스의 엄마는 그날이 세상에서 가장 웃긴 날이었다고 이야기하셨죠. 배꼽이 빠질 뻔했다나 뭐라나 아무튼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루카스의 엄마는 너무 상심하지 말라면서 레시피를 상세히 적어주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일부러 한인마트에 들려 레시피 속 재료들을 사와 직접 만들어 먹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루카스의 엄마가 해주시던 그 맛을 절대 똑같이 흉내낼 수 없었죠. 한 번씩 너무 생각나는 그 맛이었어요. 루카스와 한 번씩 연락을 주고받다 서로가 바쁘게 지내다 보니 연락이 거의 없어지게 된 지 벌써 몇 년 되었네요. 생일쯤에나 서로 한 번씩 축하를 해줄 정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런 저의 추억에 한국은 늘 친숙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한국으로 장기 출장을 가야 하는 그 프로젝트는 꼭 제가 맡아야 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제가 한국에 가고 싶었죠. 한국에 최소 3개월 머물러야 하는 출장에 쉽게 나서는 사람이 없어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부장님 말에 의하면 제 눈에 살기가 느껴져 저를 안 보내면 안 될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아니 얼마나 제가 또 그랬다고. 생각만 해도 설레었습니다. 루카스의 부모님으로부터 말로만 듣던 한국을 가보게 되는 것도 설레었지만 왠지 저는 한국 음식이 입에 완전 잘 맞았었습니다. 물론 루카스의 엄마도 맛있게 해주셨었지만 못 먹은 지 너무 오래되었었죠. 다양한 음식들을 맛보게 될 것 같아 가기 전부터도 신이 났습니다. 그렇게 저의 한국 출장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스릴 넘쳤어요.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은 짜릿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업무 체계 및 일 처리 방식은 미국에 돌아가서도 참고할 만한 시스템이 많았습니다. 사람은 역시 많은 경험들을 해야 시야가 넓어진다는 것이 맞았습니다. 제 사심을 채우기 위한 출장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었어요. 가장 먼저 먹었던 것은 분식집에서의 쫄면이었죠. 오, 이 맛이야.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맛. 눈물을 흘릴 뻔했지 뭐예요. 매일 사 먹을 수 없었기도 하고 협력회사에서 얻어준 숙소는 요리를 직접 해 먹을 수 있었기에 저는 식재료를 사기 위해 마트를 방문했었습니다. 한국의 마트라고 별다를 게 있을까 싶었어요. 미국에서 한인마트도 자주 갔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저의 단단한 착각이었습니다. 먼저 마트의 입구에서부터 저는 오 마이 갓을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름 아닌 쇼핑카트 때문이었습니다. 어디에나 있을 특이할 만한 게 없을 쇼핑카트인데 놀랄 일이 있을까 싶으시겠죠. 그런데 저는 한국 마트카트에는 사람들이 동전을 넣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분명 동전을 넣는 구멍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용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혹시 잠금이 걸려져 있다면 상주하고 있는 직원에게 100원짜리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엄마에게 말해주면 아마 까무러치실 이야기였습니다. 오클라호마에서는 쇼핑카트를 가져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거리의 노숙자들 등 경비에 눈을 피해 가져가는 사람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냥 동전을 넣지 않아도 가져가 쓰고 다시 돌려놓는 것은 당연했고 100원짜리 동전이 꽂혀 있어도 그걸 빼가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식료품을 다 구매하고 결제를 끝낸 뒤 물건이 담겨져 있는 카트를 가지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의류, 가전제품 등을 구경하면서 옆에 둔 카트를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죠. 누가 물건을 빼가도 모를 그들의 딴짓에 경악했습니다. 누군가 카트에서 물건을 빼갈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푸드코트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한국인들은 물건이 다 담긴 자신의 카트를 푸드코트 바깥쪽에 주차처럼 해놓고 밥 먹는데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쇼핑카드 여러 대가 쭉 놓여져 있는 모습은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직원들이 따로 관리해주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지키는 사람 하나 없는데 쇼핑카트를 그렇게 방치해두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는 쇼핑카트에 담긴 물건뿐 아니라 계산되지 않은 진열된 물건이 도난당하는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쇼핑카트 간수 모습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쇼핑카트에서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쇼핑카트에 짐을 꺼내 차에 싣고 쇼핑카트를 제자리에 잘 가져다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니 이게 왜 놀라운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트렁크에 사온 물건을 사고 나면 가져온 쇼핑카트를 그 자리에 두고 쌩안이 나가버리죠.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쇼핑카트의 모습은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쇼핑카트 하나로 한국의 마트 풍경에 대해서 논문을 써도 모자랄 정도로 한국의 마트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마트에는 외국인들이 경악할 만한 모습 말고도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스테이크를 굽고 심지어 회를 떠 음식을 맛보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시식 코너 외에도 물건에 대해 직접 소개하고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물건을 팔고 있는 모습은 미국 마트와 다른 이색적인 모습이기도 했죠. 하루 종일 마트에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이색적인 풍경만 보니 한국은 정말 특이한 문화를 가졌구나 싶었습니다. 단편적인 한국 마트에서의 경험이었지만 한국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을 믿는 만큼 타인의 양심도 믿고 있다는 확신이 들게 했습니다. 어린 시절 루카스의 집에 가면 왜 그렇게 밤늦게까지 놀며 집에 가기 싫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한국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느꼈던 특유의 따뜻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한국에서의 출장 기간 동안 경험한 일들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최소 3개월이었는데 더 늦어지길 바랐지만 프로젝트가 빨리 끝나 미국으로 생각보다 일찍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아쉬웠죠.
하지만 그 따뜻한 에너지를 가지고 당분간 추억을 곱씹으며 즐겁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밀라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실 밀라가 신기해하고 특이하다고 했던 마트에서의 풍경은 너무 우리에게는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것이었죠. 그러나 외국처럼 절도의 범죄가 많은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의 흔한 풍경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밀라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는 내가 그러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타인의 물건에 손대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신뢰감이 쌓여 있는 상태죠. 그 마음들이 모아져 지금의 안전한 한국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인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들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연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별이슈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